마틴 루터킹 목사의 딸 버니스 킹 목사가 7박 8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4.19 혁명 이후 대학생 신분으로 국민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교계 원로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영 문화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분선교 위기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수습 국면에 들어섰던 안양대 사태가 또다시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거점이 되고 있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인권운동가 버니스 킹 목사가 한국 공식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킹 목사는 이날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의 방한 일정을 오현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의 우리나라 공식 방문은 지난해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한 덕분에 킹 목사는 조 목사를 만나고 싶어 초청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가 이영훈 목사의 환대를 받으며 입국한 뒤 다음 날 찾은 곳은 조용기 목사가 조용한 기도의 공간으로 삼았던 기도굴과 북녘 땅이 보이는 DMZ 일대입니다. 킹 목사는 유일한 분단국의 현실을 실감하는 듯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틴 루터 킹이 주창한 비폭력 정신이 분단의 현실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길이란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시기에 한국을 찾은 만큼 정부 주도의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설교와 청년 희망 토크의 시간을 가지며 한국 교회와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y are the answer to any question that they have, and they're the solution to any problem that they see. That in this life, with the problems and challenges we face in our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s, that it really is young people, that they have within them solutions. And they have answers, but they have to believe that, because until you believe that, then you won't act to make a change.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한국 사회와 교계를 강타한 인권 문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킹 목사는 한국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관계자와 답변 조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강조했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소통과 존중, 이해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nsues. In order to address conflict, both sides have to talk to each other. They have to communicate and they have to listen to the issue from each side. In terms of the solution to conflict in religion, to me it's simple. Spend more time trying to relate to and understand each other than to try to convert each other. 이외에도 버니스 킹 목사는 한국에서 동성애 등으로 인권이 폭넓게 해석되는 문제와 아버지의 암살로 인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던 방법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킹 목사는 갈등 없는 세상에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민 계몽의 일환으로 새생활운동을 이끌었던 교계 원로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시대 상황에서도 국민 계몽은 필요하다며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독려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60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로 국내 상황은 매우 혼잡했고 국가 지도자들은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봉호 교수와 김명형 목사, 김상봉 목사, 이형기 교수 등 11명의 서울대생들은 이러한 민족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생활 환경의 작은 변화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새생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도덕적인 부패와 혼란에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물리대 한 구석에서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신앙의 동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운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새생활운동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량 밀수에 의존했던 양담배를 태우는 이들의 담배를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전량 밀수된 커피를 마시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방 안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위법한 행위들이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학생들의 순수한 캠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80이 넘은 나이에 새생활운동을 다시 언급하는 건 다름 아닌 젊은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 문제에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인생을 허비한다면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조언하며 공적인 윤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좀 사회를 위해서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곳곳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설파했던 새생활운동은 결국 개인의 정욕과 탐욕,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운동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지 않은 열정으로 외치는 원로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병사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국방개혁이 지난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생활 환경은 개선됐지만 군선교엔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선교 전문기관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4월이면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모두 허용됩니다. 이미 일과 후 외출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병사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최근 부대 내 교회엔 종교 활동으로 찾는 병사가 줄면서 병영 문화의 변화가 군선교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측은 개인 시간이 보장되고 외출과 외박 등으로 군인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기회로 삼고 새로운 사역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자연히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다. 군인교회는 군인교회대로 있는 자원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환경 변화에 따른 그것을 또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의 동시 외출은 부대 내 최대 63%까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최대치만큼 장병들이 외출을 희망한다고 보면 일요일 부대에 남는 인원은 37%에 불과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인원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교회에 출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군선교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교회로 장병들이 돌아올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보편화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사역은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 이제 어떤 전략적인 면이나 또는 전술적인 방법론적인 면이나 또는 아이디어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석하고 적용하고 앞으로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비롯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병영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면서도 군선교에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 어떤 우리가 문화적인 문명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복음 증거는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복음을 통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바른 가치관을 설정하는 좋은 국민, 좋은 신자로 만드는 것이 군선교 사역의 하나의 선교적 비전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 2월 안양대 비대위와 법인이사회의 협의로 수습 국면에 들어섰던 안양대 사태가 또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제안했던 해결 방안을 법인이사회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안양대 비대위는 투쟁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홍희연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71주년을 맞은 기독사학 안양대학교 사태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졌습니다. 지난달 20일까지로 정한 협의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과의 협의에서 대진성주의 관련 이사 4명을 사퇴시킬 것과 학교법인 운영권을 교계 인물에게 인계할 것을 요구하며 2월 2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강경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협상 당일인 2월 20일 협상 연기를 요구했고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려할 마음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만 하고 있었다. 성의가 없었다. 결렬 이후 안양대 구성원들은 즉각 투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학내에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 안양대와 관계된 모든 인물들이 대진성주의 불법 매각 의혹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능한 채널을 다 동원해서 이런 걸 이제 표명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학생들도 학교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불교계 이단과 연루된 만큼 신학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일반 대학 학생들도 자발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후의 볼로서 저희가 관성에서 파견을 위해서 우일학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우일학원 김광태 이사장은 계속해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4명 이사진들의 대진성주의 관계성을 몰랐다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최근 신학대학 교수진들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기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대 교수진들은 성명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유연입니다. 지역의 문화교실을 자처하며 아이들과 주민들의 문화교육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모두가 행복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행복한 교회 강장식 목사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천연 향수를 만들고 있는 이곳은 모두가 행복한 교회의 아트앤힐링 작은 도서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 강장식 목사는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아트라고 하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도 다독일 수 있는 힐링의 공간. 아이들은 만들기 활동과 창의적 독서 활동이 융합된 아트 테라피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어요. 오늘처럼 재밌어가지고 또 오게 됐어요. 향수를 만드니까 엄마한테 혼났던 기분도 날아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도 좋은 것 같아요. 아트앤힐링 도서관은 독서 글짓기, 감정 코칭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학습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자유학기제, 이색 직업체험, 학부모를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회 문화교실에 참여했다가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된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만들기나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좋고 아빠도 좋아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지향하는 다음 세대 사역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강장식 목사는 2년 전 김포로 오게 됐는데 문화 공간이 부족해 교회가 나서게 됐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사상 최악을 기록한 미세먼지로 이번 한 주 전국이 비상이었습니다. 주 중반을 지나면서 기세가 다소 꺾인 듯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일명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함께 앞으로 달라지게 될 변화들을 알아봤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 미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3,000원 김치찌개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신부를 만났습니다. 올봄은 예년보다 부쩍 빨리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1일 정도 당겨졌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풀린 건 좋은데 미세먼지의 재앙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인 데다가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면서 고농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수도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용량의 정보를 매우 짧은 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습니다. LTE에 비해 최대 속도가 빠르고 처리 용량도 많다고 하죠. 5G 서비스에 적합한 하드웨어로 폴더블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종이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데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만큼 전 세계 기업들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5G 기술로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치찌개 3,000원, 밥과 샐러드는 무제한 제공.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른 것 같은데요. 바로 이문수 신부가 운영하는 식당, 청년밥상 문간의 이야기입니다. 글라데 선교 수도의 이문수 신부가 운영하는 이곳은 점심시간이 되면 자리가 가득 찹니다. 처음엔 밥을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지만 청년들이 무료 급식소에 올까 싶어 받게 된 것이 3,000원입니다. 이 신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게 해주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편히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단행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죠. 학사 운영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유아를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은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사순절을 맞아 생명 나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단과 연합기관 등 14개 단체가 모여 설립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본격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선 큰 틀에서의 합의를 넘어 민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또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분과별로 나눠 토론한 자리에선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극복 방안, 민간의 참여 확산, 북한과 세계 공동체 협력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단은 오는 4월 DMZ에서 진행되는 인간 띠입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북한 바로 알기 캠페인과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산하의 실행위원회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WMA 실행위는 지난해 열린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서 구성됐으며 분야는 통일과 난민, 연합훈련, 위기관리 등 22개에 이릅니다. 각 위원회는 교회와 선교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선교훈련 분야에선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예비선교사의 기본적인 선교훈련을 연합해 실행키로 했습니다.
KWMA 실행위는 13년 만에 재개원 예정인 세계선교 훈련원을 비롯해 이주난민 자립지원센터도 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합선교 훈련과 이주민, 난민들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선교 카테고리를 22개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 같은 변화는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생명 나눔 예배에 전국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75개 교회 1,748명의 성도들이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 장기기증에 동참했습니다. 등록 성도 중 44개 교회 3,252명 약 25% 정도가 사순절 기간에 진행된 생명 나눔 예배에서 장기기증을 결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사순절 기간에 드려지는 생명 나눔 예배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바른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성경공회는 1999년부터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 성경의 신학적 노선에 반발해 자체 번역을 시작했고 2008년 바른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과 바른 성경의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바른 성경의 표절을 인지했고 2014년 한국성경공회와 발행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은 5년 넘게 진행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은 개역 한글판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단체가 성경 배포와 선교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액수를 1,0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는 바른 성경을 복제하거나 판매, 전시,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정합동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가 제31회 정기총회를 열고 영광대교회 오광춘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오광춘 신임 회장은 광주 전남 지역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정기총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소속 신림교회와 광주제일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공동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오방 최응종 목사의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제일교회 권대현 목사는 설교에서 3.1 역사를 기억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신림교회 이전규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에베네셀 음악연구소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가 광주 양상 안디옥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문화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음악회에는 가수 조경민과 이지수, 에베네셀 앙상블 등 여러 팀들이 참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박영우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합동 소속 남평교회가 설립 119주년을 맞아 기념축제를 열었습니다. 남평교회 이경재 목사는 일제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지역 이웃들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축제에선 문화 공연과 함께 다양한 놀이마당도 이어졌습니다. 쇠마 경건훈련원 제2차 구속사 성경 사경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경회엔 토부교회 이시온 목사를 비롯해 모두 6명의 강사들이 강의를 전했습니다. 쇠마 경건훈련원 홍성호 원장은 참석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